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경제 동향 1월호를 통해 최근 투자와 생산 관련 지표의 부진이 일부 완화됐지만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며 전월 95.8보다 낮은 94.2를 기록하며 소비심리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2년 연속 부진의 터널에 갇힌 우리 수출을 되살리는 데 모든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부처 합동 업무 보고에서 올해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2.9% 오른 5,100억 달러로 잡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불거질 통상 현안 등에 적극 대응해 3년 만에 수출을 플러스로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과 철강, 석유화학 분야는 구조 조정에 더욱 속도를 내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전국의 스마트 공장 보급은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업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최대 3회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발표하며 제품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또 위험할 우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팔았다면 기업에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일명 징벌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주 물량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위험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업계에서는 올해 조선업계의 수주 성과가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 상반기 정기평가에서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의 신용등급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등급은 삼성과 현대중공업이 A+, 대우조선해양이 B+인데 수주 부진으로 현금 창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회사채 만기 도래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바야흐로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주가는 미리부터 기대감에 따른 종목별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니까 모두 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 가는 종목들은 가고 또 못 가는 종목들은 못 가는 종목별 장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IT 섹터는 여전히 가고 있다라는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에 시작된 실적 시즌입니다. 무엇을 봐야 할지 그리고 오늘 환율은 1% 이상 떨어지면서 1,100원대로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체크해야 될 것들이 많은 오늘장인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죠. 지수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약보합권입니다. 1.74포인트, 퍼센테이지는 0.09%만이 하락한 2043.9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일중 흐름은 어땠는지 그래프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약해진 모습인데 장 초반에는 빨간불이 보였습니다. 2045.97포인트에 오늘 고가를 장 초반에 형성하기도 했고요. 장 중반에는 2040.5포인트까지 저가를 형성하면서 2040선을 지켜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에 조금씩 우상향은 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합권 정도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 같이 보도록 하죠.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외국인은 7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면서 강달러 흐름에도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은 6거래일째 매도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관의 매도 물량이 올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1,256억 원이나 팔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금융투자가 오늘은 사고 있습니다. 125억 원 사고 있는데 투신이 오늘 좀 많이 내다파네요. 699억 원, 7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연기금이 그동안 매수를 하고 매도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늘은 361억 원, 비교적 많은 금액을 시장에서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빨간불입니다. 오늘 640선 탈환하면서 642.35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에 비해서 코스닥 역시 강합니다. 0.4%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중 흐름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42.51포인트 오늘의 고점이고요. 지금 현재 포인트가 고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는 정오에 가까운 시각쯤에 640포인트까지 빠지긴 했는데 역시나 640.92포인트, 640포인트를 사수를 하면서 다시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거래소와 수급 주체 동향은 같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팔고 있는 모습 그대로고요. 개인이 303억 원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216억 원. 장 초반에 매도를 하던 외국인이 장 중반에 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매수량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506억 원 비교적 많이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283억 원, 투신에서 138억 원, 그리고 연기금에서도 1억 원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상단을 좀 제한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6거래일째 매도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째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그리고 마감 전략까지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오인은 어떤 한 줄 투자 전략을 남겨주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제일 상단에 메리츠증권증권 본사 영업부 이재우 차장입니다. 강한 연초 효과, 당분간 상승의 베팅, 상승 쪽에 무게를 좀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가격 조정 이후 바닥 따진 종목을 관심 갖자, 뇌동매매는 자제하고, 이 충분한 가격 조정 이후에 바닥 따지고 있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갖고요. 뇌동매매는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 코스닥 중소형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나 오늘은 코스닥 제약, IT주 돌아가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의 김민수 부장, 그래도 1월인데 오늘도 짧게 남겨주셨으면 좀 궁금한데요, 내용이. 자, 다음으로 이베스트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중소형주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다. 이 낙폭과대 업종 반등 시기 진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주셨네요. 궁금증을 주셨던 코멘트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좀 궁금증을 자아낼 수 있는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1월인데 라고 주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보이는 그대로 같고요. 그래도 보통 보면 연초에 기대감으로 1월 효과가 있네 만에 얘기는 상당히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대감이 반영되는 해외 증시와의 분위기 쪽에서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종목별로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전략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쪽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1월 효과가 어떤 정확한 명칭을 내리긴 좀 힘들지만은 그래도 1월 달에 수익률을 좀 끌어올리자는 관점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분위기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연초에 글로벌 각국의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기대감에 먼저 선반영했던 주가가 어떤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를 뒷받침한다는 근거 쪽에서 시장이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중에서 국내 시장도 작년 말에 배당락이 이어졌던 부분들에서 저항대를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들이고요. 코스피가 2040선에서 50선, 약간 좀 늦은 흐름들인데 그를 시도하면서 들어오는 변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안착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2070선까지는 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탄력들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나오는 변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는 종목 중심의 강한 변화들이 그래도 개인 중심의 그리고 주식을 좀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좀 물 만난 고기의 심정으로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기간이나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을 그렇게 길게는 보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 효과가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먼저 기대감 때문에 선반영돼서 움직였던 주가들의 움직임이 약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관점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1월 말 전에 움직이는 흐름들이 그래도 가장
조금 안정적으로 그리고 마음을 놓고 매매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을 대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일이면은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되면서 실적과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또 시장을 또 중요하게 이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지금 시장 흐름의 주도주인 IT주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 민감된 코스피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좀 더 수익률을 끌어내자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 관심 업종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철강, 은행, 화학주, 자동차 부품주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좀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오늘 마감까지 한번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한 종목 선정해 주시죠. 네, 일단 관심 업종은 항상 안내드리는 업종에서 한 업종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를 포함을 시켰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워낙 기대감이 낮았다가 현대차가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같이 업황 때문에 부진하게 받았던 어떤 저평가의 흐름들이 빠르게 이어지는 변화가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SL과 같은 종목들이 변화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작년 실적 대비해서는 어떤 그 가치 기준이 그렇게 더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땐 추가 상승 여력도 더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화신이라든가 그리고 서현 이화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실적 대비 저평가가 해소가 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그런 흐름들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관련돼서 실적 기반이 됐는데 역시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많이 싸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요. 사조 오양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사조그룹 계열의 수산식품대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참치 가격 상승과 어획량 증가로 이 수산 부분이 실적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과거 이제 원양 어업이다라고 하는 사조 오양 쪽에서 이제 가공식품 전문 음식료 업체를 좀 변신하면서 이제 마트나 슈퍼마켓에 가보게 되면 관련 브랜드를 많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가장 먼저 실적이 눈에 띕니다. 2014년도 적자에서 2015년도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냈고요. 작년은 실적에 대한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한 250억 정도로 그 전년도 대비해서 12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예상 순이익이 한 18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지금 시가총액은 1,30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음식료 업종 치고는 많이 싸다란 관점 쪽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16,000원대, 손절가는 12,900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오양 오늘자 관심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인의 투자 전략 메리츠 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함께합니다.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장 마감을 1시간여를 앞둔 이 상황에서 여러분께 높은 수익률을 위해 전문가들이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이죠. 자, 오늘도 추천을 받아봐야 될 텐데 그 전에 기존에 추천됐던 종목들 중에 높은 수익률, 베스트 수익률 탑3는 어떤 종목일지 바로 만나보시죠. 자, 탑3 종목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변화가 좀 있네요. 3위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예, 대신증권 인천세대 강종혁 대리의 삼천당 제약이 무려 27.5% 어제 좀 급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30%에 가까운 수익률로 지금 3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2위, 1위는 굳건합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인데 2위는 SM코 33.2%입니다. 그리고 예스티 33.9%의 수익률로 1,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종목 추천 받아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랭크되어 있는 분이네요.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리님의 종목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전에 대리님의 포트폴리오 지금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세 종목 들어있고요. KGTS 지금 마이너스 4.7%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풍사는 5.2% 수익 구간, 그리고 삼천당제약 오늘 전체 3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이죠. 무려 27.5%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종목은 손실 구간, 두 종목은 수익 구간이고 한 종목의 수익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삼천당 제약은 결과적으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면 1차 목표가를 14,000원대에서 15,000원대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트에서 수익률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뭐 기관의 수급이라던가 외국인의 수급 뭐 그런 것들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일단은 안과 시장으로서는 이제 9조 원대인 최대 시장 미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선진국 계약 방식인 이제 프로핏 쉐어링 방식을 50% 이익 향유하는 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다라는 게 뭐 그리고 이 4천억 원이 10년 동안 들어올 건데 이게 최소 공급 계약 그 규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분 4천억에 해당하는 어떤 금액 이상을 뭐 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는 어떤 계약 내용인데요. 사실상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도 이런 계약건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 포트에서 뭐 편입을 제외한다거나 그런 거 없이 계속해서 홀딩할 계획이고요. KG ETS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LME 동가격의 어떤 긍정적인 수혜를 받았던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기관도 매집에 들어갔고 뭐 여러 가지 외국인도 매집이 좋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들이 조금 주춤하면서 기관에서 물량을 좀 떨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단은 저는 오늘 포트에서 제외를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수익률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KG ETS가 가지고 있는 게 LME 동가격의 어떤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상 환경적인 어떤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좀 수익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포트 전반적인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수익률이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은 가져주셨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포트 제외를 계획하고 있고요. 통상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있기는 있지만 일단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대선 공약에 힘입어서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미국의 생산 기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풍산은 한 주 정도 더 지켜봐도 되고 3천당 제약은 뭐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그리고 KG ETS는 포트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포트가 한 종목 비거든요, 지금. 오늘 신규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실 겁니까, 일단? 네, 오늘 편입할 겁니다. 네, 그럼 어떤 종목인지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12월에 잠깐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페노션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966년도에 설립된 국내 최대의 벌크 선사인데 전체 매출액의 83%가 서남물 수송에 집중되어 있는 드라이 벌크 전문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에 따른 물동량 감소와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해운업이 장기 불황을 겪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STX에서 뭐 떨어져 나온 거죠. 2013년도에 기업 회생 절차를 도입하면서 2년 만에 할인그룹에 편입되면서 완벽하게 그런 어떤 안 좋았던 부분들을 제거해서 사실상 지금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열어봤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기업입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안정성과 성장성을 들 수 있는데 국내외 대형 화주들과 27척의 장기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뭐 시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하락폭이 굉장히 적은 안정적인 종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업황 개선이 되게 되면 가파른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2017년도에 BDI가 800포인트까지 만약에 회복을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을 2,500억까지도 달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벌크선 시황이 바닥을 탈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건데 벌크 운임지수 BDI가 이제 뭐 지난 2월에 290포인트를 찍은 이후에 반등을 성공해서 트럼프 후보 당선 직후에는 뭐 1,300포인트 가까이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뭐 바닥 탈출의 어떤 조짐이 보여지면 사실상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의 벌크 화물 수입이 이제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의 벌크 화물의 어떤 수요가 급증할 예상, 그리고 중국의 철광석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벌크선의 어떤 뭐 그런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까지 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단기간에 최근에 조금 주가가 조정을 잠깐 보였던 이유는 뭐 기관에서 매집을 꾸준히 해오던 것을 일부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과는 별개로는 이동평균선을 확실하게 뚫어냈다라는 모습 때문에 저는 뭐 약 한 달 정도 만에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실제 포트에 담아보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4,100원 정도 선에서 접근 가능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일단 5,00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 중장기적으로 5,000원 달성 시에 뭐 사실상 방송을 계속 그때까지 리뷰를 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5,000원 이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올 연말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7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4,055원이거든요. 말씀해주신 매수가보다 좀 아래에 있는데 그럼 오늘 이 가격에 매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4,100원 밑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대신증권 인천센터 강종혁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잠시 뒤 2부에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2017년 환율의 동향과 또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 칼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중국의 성장률 하락과 시장의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핫이슈 종목 준비가 되어 있죠.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 출연하는데요. CE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관련주의 접근 전략까지 상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